장체 커플이 다시 만났습니다. 15화까지 대체 어떻게 기다리냐? 어떻게 기다리긴요. 드라마 장면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더 깊어진 이유를 따져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두 사람 같은 애틋함을 키워가 봅시다. 파트 2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길채, 량음 엄청 욕먹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장현을 버리고 가냐? 량음 이놈은 완전 나쁜 놈이네. 그걸 거짓말을 하냐? 그리고 파트 1 마지막에 나온 미모의 포로사냥꾼 각화와 장현의 러브샷을 보고 차라리 각화랑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시청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장현을 버린 길채가 미웠고 그 원인을 제공한 량음이 미웠거든요. 그걸 생각해보면 시청자들이 얼마나 장현에게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실 13화에서 각화랑 장현이랑 데이트를 몇 번 하잖아요. 그때 각화가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해서 각화의 사랑을 조금 응원하는 마음도 생겼더란 말입죠. 하지만 안돼 장현에겐 길채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14화를 보고 그 생각을 떨쳐버렸었단 말입죠. 근데 13화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니 이렇게 흔들렸던 게 시청자들과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현이 각화에게 흔들렸던 모먼트와 그럼에도 각화가 길채에게 도저히 승부가 되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13화에서 황녀가 지나가자 고개를 숙이고 예를 갖추던 장현에게 각화가 다가와 말을 걸죠. 이때 장현의 눈빛 보시면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공주가 나한테? 목적이 뭐지? 근데 각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 내 얼굴을 봤으니 네 정체도 말해주렴? 그리고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갑자기 조선말을 쓴 각화는 네 시간을 내게 다오라며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야외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근데 각화는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유연애를 해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실 각화는 모태솔로의 연애 고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애 고자인 각화는 남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인인 자신이 남자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던 과거 얘기를 하죠. 입에 생고기를 쑤셔박아 주었다. 이 얘기하면 그동안 남자들은 웃으며 칭찬하고 난리였겠죠. 아름다운 외모에 강한 내면을 가졌느니 어쨌느니. 근데 장현은 뚱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때까지도 계속 고민이었겠죠. 이 공주가 여기까지 와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뭘까? 장현 입장에선 이게 데이트라는 걸 몰랐거든요. 누가 데이트에서 사람 입에 생고기 쑤셔 넣었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런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어쨌든 각화가 이상하군 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상한 건 너야 각화야. 그리고 평범한 사내들은 내 앞에서 말을 더듬거나 눈을 마주치지 못하거든 이라며 말을 잇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장현이 진심으로 웃음을 보입니다. 이때 길채와의 첫 데이트에서 길채가 한 말이 떠올라서였죠. 각화가 한 말이 길채가 강물 위에서 한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장현의 웃음은 단순히 길채를 떠오른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길채와 비슷한 여인을 발견한 것에 대한 반가움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각화에게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3화에서 진심으로 각화를 응원하는 마음도 조금 생겼었거든요. 근데 장현도 비슷했다고 봅니다. 만약 이대로 길채를 만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각화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다만 각화가 정말 길채 같은 사람이었다는 전제가 성립됐을 때 말이죠. 그리고 조선말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또 길채와 비슷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여자였어도 조선을 드나들며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의 정보를 가져와 전하는 역할을 했죠. 하지만 홍타이즈가 여자가 밖으로 도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며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각화. 여기까지는 장현 입장에서 너무 호감이었습니다. 길채랑 비슷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로 뒤의 말로 각화는 쌓아왔던 호감을 싹 다 날려먹습니다. 난 말이지 설사 내 나라가 전쟁에서 진다 해도 죽었으면 죽었지 포로는 되지 않아. 되게 멋있는 척 얘기하는데 이 말을 들은 장현 표정 썩는 거 보이시죠? 조선의 정보를 청나라에 가져다 줬다고 할 때 이 표정인데 그때보다 훨씬 썩어 있죠. 각화는 장현이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장현은 누이가 죽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누이가 어떻게든 살길 바랬고 그걸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청나라에 와서 꿋꿋이 버티는 소현세자고 그리고 병자호란 피난길에서 여자들만으로 살아 돌아온 길채였죠.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장현이 길채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생명력이거든요. 근데 각화는 포로가 되느니 죽겠다고 말합니다. 장현의 표정이 썩을 만하죠. 여기에 각화가 마무리 멘트 한 방 강하게 날립니다. 살고 싶어 안다라는 모습이 내 눈에는 하찮게 보이거든. 못쏠 연애고자 각화는 여인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매력적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장현에게 허세를 부리거든요. 장현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 약해서 죽이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길채도 죽이지 못하죠. 각화는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장현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짧았던 각화와 장현의 그린라이트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일방적인 짝사랑이 시작됩니다. 이만 술자리를 끝내려는 장현이 일어나자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각화가 장현을 따라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총명하다는 장현의 말에 오케이 넘어왔군 하며 기습 키스를 시전합니다. 하지만 바뀝니다 라고 장현이 거절하자 그럼 안으로 갈까? 라고 말하는 각화. 각화야, 그게 아니야.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냐. 일단 내 영상부터 봐라. 어쨌든 핀트 못 잡은 각화는 너 내 잠자리 시종을 들어라 라며 조선 역사상 최악의 고백 멘트를 날립니다. 아니 여긴 중국이니까 어쨌든 역사상 최악. 어쨌든 이해합니다. 연애고자 모태솔로잖아요. 그리고 장현은 하찮은 조선 역관이 황친과 엮이면 목이 달아난다. 그러니 살려달라. 아주 애둘러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 멘트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토요일날 영화 보러 갈래? 그 영화 이미 봤어요. 아직 어떤 영화인지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냥 거절이에요. 왜? 넌 포로가 되면 죽을 거니까. 삶이 힘들어지면 삶을 포기할 여자니까. 장현은 너무 사랑했던 누이를 잃은 슬픔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뭐 각화가 알아먹겠습니까? 단둘이 술 마시고 뽀뽀도 했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잖아요. 아마 이날 밤 장현 생각에 한잠도 못 잤을 겁니다. 그래서 또 데이트를 하자고 불러내죠. 장현이 늦게 나타나자 화를 냅니다. 이거 우리 두 번째 데이트인데 늦으면 어떡해. 그리고 사냥을 나가서 내가 오라면 오는 걸 보면 내가 싫진 않은가 보지? 아니야 각화야. 네가 공주라서 그래. 전화를 보면 가끔 누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거 길채 얘기죠. 이걸 보면 각화는 진짜 연애고자만 아니었더라도 장현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장현에게 꽁냥대던 각화는 결국 잠이 들고 다음날 일어나서는 나는 술에 취하지 않아. 허세는 좀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장현의 말에 섭섭한 표정을 짓더니 밤새 불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그린라이트를 확신하며 돌아갑니다. 근데 13화의 끝에 장현이 길채를 만나버렸죠. 그렇게 각화와 장현의 짧은 섬 그린라이트는 끝나버렸습니다. 각화 입장에선 황당하고 화도 났을 겁니다. 우리 분명 섬 타고 있었는데 구여친이 나타나서 회방 놓은 거나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각화야, 너는 우선 내 영상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보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고, 그리고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